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솔라나 코인입니다. 자, 솔라나 코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2025년을 지배할 3대 암호화폐 니플, 솔라나, 에이다, 카라다노를 주목하고 있다. 자, 이게 1월 29일 설날 나온 뉴스입니다. 자, 오늘 설날이고요. 오늘 설날 어떻습니까? 잘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자, 우선은 이 솔라나 코인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던 요즘 이 솔라나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니플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왜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왔을까? 자, 그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적용되었던 시점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새벽이죠. 새벽 4시에 어떤 게 나옵니까? 미국의 금리 발표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금리 발표가 있으니까 시장에선 선 반영을 먼저 하죠. 어떠한 선 반영합니까? 금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에 선 반영을 한다는 건 가장 안 좋은 악조건을 먼저 만들고 시장은 그 부분을 반영을 먼저 한다라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안 좋은 악조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부분은 거진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만들었던 게 금융시장이었다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 솔라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1월 29일에 나온 뉴스거든요. 자, 솔라나 250달러 저항을 돌파를 실패하게 되면 2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솔라나 2025년을 지배할 코인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락할 위험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찾아야 되냐? 우리가 솔라나 ETF를 최근 들어서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것도 보이시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테크 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계속적인 개발성을 높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성, 개발성, 확장성까지 갖고 있는 게 솔라나였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락할까? 그 이유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우리는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나 떨어진다고 하면 개인들이 먼저 매도가 나올 것인가? 아니죠.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고래들은 매도를 했겠죠. 왜? 고래들은 항상 개인보다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관을 창출시켰던 아이들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고래들이 지그렇게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래들이 시장을 하락 압력으로 유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 한번 좀 보시죠. 자, 최근에 솔라나 ETF 신청을 엄청나게 많은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운영사는 오늘 1월 29일 날 솔라나 ETF를 신청했고 해당 일은 바네크, 커넬리 펀드 이네들은 이미 신청했다가 한번 퇴짜를 맞고 다시 한번 또 재신청을 요출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솔라나에 ETF 신청을 많이 했다는 거. 이 ETF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고 빠르게 올라가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솔라나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을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전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 모습과 똑같다.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뉴스 많이 소개해 드렸죠? 자,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선점 효과는 뭡니까? 먼저 진행하고 싶은 노림수가 있겠죠. 누굽니까? 바로 월가입니다. 자, 이 월스트리트는 ETF가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이런 노림수가 있었는데 어떠한 노림수냐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 먼저예요. 매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고래들이 만들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고래들은 매도를 진짜 실질적으로 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 하나가 이 솔라나 TVL입니다. TVL은 뭡니까? 말 그대로 TVL은 락업 예치금이에요.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현재까지도 엄청난 TVL 증가세가 높이 올라가 있죠. TVL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실하게도 매도할 자금이 아니라는 거, 매매할 자금이 아닌 락업 예치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TVL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고래들이 매도를 안 하고 계속 사 모은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뉴스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뉴스들을 통해서 매도를 유도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 당연히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솔라나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있죠. 지난번 이 FTX 사태 다들 기억나십니다. 이 부분 이후에 엄청난 박스권을 그리면서 1년 동안 이 박스권을 못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올렸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횡보 라인을 가져왔지만 엄청난 상승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말 그대로 지금 또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35만 7천 원 선 이 라인대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FTX 사태 이후에 솔라나의 어떠한 모습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FTX 사태 이후에도 2024년도에 엄청난 많은 거래량들이 여기 확인되고 있으시죠. 이 거래량은 왜 이 바닥에 들어왔을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바닥에 매수해야지 수익권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죠. 그러면 이 고래들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점이 29만 원, 30만 원 뚫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40만 원 뚫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 이들의 목표 단가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단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래들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고래들의 매매 대응에 대해서 우리 또한 개인 또한 따라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비중 관리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우리가 솔라나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자,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먼저 확실한 수익관을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솔라나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나왔던 뉴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솔라나가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도 실적을 압도할 수밖에 없느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확장성을 갖고 있고요. 기술성 또한 갖고 있고 개발성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밈코인 또한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하고 있죠. 수많은 밈코인들, 수많은 메타버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모두 다 솔라나의 플랫폼을 이용한다. 당연히 그의 실적은 비트코인을 압도하고 이더리움을 압도할 수밖에 없죠. 1년 동안 800%의 실적 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솔라나가 어떠한 코인이었길래 이렇게 비트코인 또한 압박할 수 있을까? 이더리움 또한 압박할 수 있을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난 1월 19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솔라나가 20% 급등력을 만들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트럼프의 밈코인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행했던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확실한 솔라나 네트워크가 얼만큼 많이 확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 솔라나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FTX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웹2 공룡 누굽니까? 구글 클라우드와 웹3에 동시에 뛰어들었고 솔라나와 5단계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구글 클라우드다. 구글 클라우드는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솔라나와 이미 손을 맞잡고 있었고 2022년도 11월 달에 이미 5단계 협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구글 클라우드 솔라나였다는 거. 근데 이 이후에 어떠한 사태가 터집니까? FTX 사태가 터집니다. 자, 제 차트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FTX 사태가 터지면서 어때요?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갖고 왔죠. 왜 솔라나가 이렇게 특히나 많은 하방 압력을 가져왔을까?
FTX는 코인 거래소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솔라나에 투자했고, 근데 FTX에 투자했던 게 블랙록이라는 대형 자산 운영사가 투자했습니다. 자, 블랙록이 FTX에 투자했고 FTX가 솔라나에 투자했으니까 여기 중간에 FTX가 문을 닫았다. 어때요? 솔라나 엄청난 하방 압박.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뉴스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코인판 리먼 사태가 터졌다. 소프트뱅크 블랙록도 물렸다. 이게 11월 1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제가 이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라나 FTX 사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확실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우리는 매수 라인을 잡아야 된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2만 원도 채, 3만 원도 채 안 되었던 단가였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30만 원을 훌쩍 넘는 단가가 되었다. 물론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 사실입니다. 근데 얼만큼 올랐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변동성이 나왔을 때 확실한 기술성이 있고 개발성이 있는 코인이라고 한다면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돈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은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부분에서 한 가지 힌트가 하나 있었죠. 자, 블랙록, 피델리티 등은 최소 10곳 이상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24년도 작년 2월 때 나온 뉴스예요. 자, 얘네들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는데 블랙록이란 단어가 눈에 띄실 거예요. 자, 블랙록 뭐라고 했습니까? 블랙록은 FTX에 투자를 했고 FTX는 솔라나에 투자를 했다. 근데 FTX가 문을 닫자마자 솔라나도 큰 타격을 입었고 블랙록 또한 투자했던 자금에 큰 타격을 입었죠. 자, 이 블랙록이 어떻게 하면 다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솔라나 ETF가 나올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겠죠. 물론 최초 신청은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어서 이더리움 ETF가 먼저였지만 그 다음 솔라나 ETF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 있는 건 다들 아시죠? EDX 마켓. 현재 EDX 마켓에 어떤 게 상장되어 있습니까?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솔라나 ETF가 나오기 직전 솔라나가 투자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겠죠. 왜? 이것 또한 월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인 거래소이기 때문에 월가의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블랙록이 솔라나 ETF 신청 전에 EDX 마켓에 상장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고래들은 당연히 솔라나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솔라나가 일봉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변동성을 많이 보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때요? 길게 보시면 이 횡보 라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력을 느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래들한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길 수 있는 방법,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비중 관리를 해야죠. 단기적인 차익 시점 물량 나오면 틀림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얼만큼 비중을 줄여서 매도할 것인가? 그리고 확실한 저점이라면 추가적인 매수 타점과 신규 매수 시점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어떤 만큼 비중을 나눠서 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확실한 비중 관리, 안정적인 수익관 관리까지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지금 솔라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 왜? 그만큼 솔라나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솔라나의 모멘텀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새벽 4시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이유는 확실한 선반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모두 반영받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4시, 새벽 4시 이전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솔라나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말씀드렸던 자료들 먼저 넣어드릴 거고요. 어떻게 대응할지 톡방 주소 넣어드려서 실시간 매수, 매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예요.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기 위해 만든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